이 사진은 무슨 사회를 표현한 것일까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선 무엇이 중요할까요? 농산물의 생산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농경사회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은 무슨 사회일까요? 네,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 생산되고 소비되나요? 바로 공장 제품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정보사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정보를 소비한다는 말 대신에 공유 혹은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보사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살아갈 사회니까요.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려면 커다란 산업혁명의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자,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겠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사회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농사입니다. 동양에는 쌀농사, 서양에는 밀농사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이전 그림 다시 보시죠. 빨간색 부분 옷이 없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물레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옷감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옷감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분들이 옷감 만드는 일, 즉 길쌈이라는 노동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차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를 바로 도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를 기계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기계 바로 방직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서서 공장에 서서 어떤 기계를 뭔가를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방직기라는 건데 옆에 보시면 하얗게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면입니다. 이 면직물, 이 면으로 된 옷감을 생산한 기계가 바로 방직기입니다. 이 방직기의 생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그 힘든 길쌈이라는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인류는 더 많은 옷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때 당시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산품이 주요 산업 물품이 되었다면 1차 산업혁명 후에는 바로 면직물이 주요 생산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그 공장으로 가보죠. 공장 위에 동그란 게 있죠. 이 동그란 게 있는데 저기에 돌면서 방직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저 기계를 돌리는 힘의 원천이 바로 증기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라면 끓이기 전에 물을 끓일 때 나타나는 수증기가 있죠. 그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기계가 바로 방직기입니다. 실제로 물을
필요로 해서 방직지기 공장들은 주로 강 주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기의 힘이 엄청나서 인류는 또 하나의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의 힘으로 사람들과 무거운 짐을 운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두 번째 가보죠. 2차 산업혁명. 우리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증기기관차가 나왔다고 했죠. 그 증기기관차 내부를 보면은 증기를 만들기 위해 빨간색 표시된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뭘까요?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을 이용해서 이 증기기관차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석탄이란 것은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고 상당히 부피도 크고 무겁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한 에너지가 하나 등장했으니 바로 땅에서 나는 검은 액체, 석유입니다. 석유는 인류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석유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여기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호스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타이어, 신발, 가방, 드라이기, 공, 안경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바로 석유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기엔 없지만 여러분 옷 안감에 태그를 보면은 혹시 옷 안감 소재가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써져 있다면 바로 석유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석유로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죠. 바로 콘크리트. 이처럼 석유는 인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가 최초로 발명한 말없는 마차라고 불렀겠죠. 그때 당시엔 자동차라는 개념이 단어가 없었으니까 말없는 마차가 등장합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바로 벤츠입니다. 1900년대 뉴욕 거리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다 말이죠. 말들이 마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끌고 있죠. 다 마차인데 얘만 말이 없어요. 바로 자동차가 등장한 거죠. 1900년도입니다. 바로 13년 후 1913년이에요. 똑같은 거리인데 뉴욕 거리에서 다니고 있는 차들이 다 말없는 마차, 즉 자동차들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마차가 하나 있네요. 어떻게 이런 13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바로 전구의 발명입니다. 이 에디슨이 전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공장을 바꿉니다. 이것은 포드 자동차 당시 공장 내부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 밑에 자동차 밑에 뭔가가 있죠. 레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그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멈추면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엄청난 양의 생산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이 내부 밑에 있는 얘의 이름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마트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물건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물건이 이동하는 거.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를 포드 자동차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대량의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럼 바로 3차 산업혁명 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2차 산업혁명 석유를 사용했다 했죠? 석유를 사용하는 공장 외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네, 상당히 환경이 걱정되는 모습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탄소 원료, 즉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것은 인류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와중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책을 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3차 산업혁명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지금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태양열을 만들고 있죠. 제레미 리프킨이란 이 사람은 석탄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말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한 발전소에서 무조건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전에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을까? 자, 인류는 보통 글을 써서 전달했겠죠. 글보다 더 빠른 기계가 나왔으니 바로 타자기입니다. 타자기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겠죠. 누가 옮겼을까?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이런 종이로 된 문서를 많이 운반을 했었죠. 이 비둘기를 전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가 발명이 됩니다. 컴퓨터가 발명이 돼서 더 이상 인류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여기 화면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홈이 파여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플로피 디스크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컴퓨터실에서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아주 획기적인 도구였죠. 기존에는 종이로 된 문서를 전달하고 건네주고 받고 했을 텐데 이 디스크 한 장이면 수백 장, 수천 장의 종이를 대신할 수 있었으니 가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이 생겨나고 세계는 하나로 되는데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세계화, 글로벌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 스마트폰의 성능은 1980년도 당시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강력한 기능이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혹은 전자기기로 다양한 SNS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하기.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융합이라고 불러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1,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융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구체적으로 1, 2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봤듯이 제조기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이 융합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조기술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과 그 다음에 정보기술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무인 자동차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장소는 어디일까? 먼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모양이 공장이죠. 독일의 공장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이 있으면 3.0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1.0도 있겠죠. 이 그림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에는 1.0이겠죠. 산업. 자, 공장에는 증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겠죠. 이후에 여기 밑에 보시죠. 밑에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죠. 아까 설명했던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들 4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인해서 수많은 자동차를 찍어내고 있겠죠. 이게 2.0이었겠고 3.0은 4명에서 2명이 줄었죠. 사람이. 대신에 웬 로봇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봇팔을 사용해서 인간이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현재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인더스트리 4.0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사람이 자동차를 생산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계들이 서로 알아서 만들어지는 공장.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있긴 있죠. 이 사람은 그냥 자동차나 뭐 여러가지 기계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기계 내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계가 알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것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독일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자, 3차 산업혁명 하면은 보통 정보화의 시대죠. 누구와의 정보를 나누죠? 바로 인간과 인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 게 원활하게 한 것이 바로 정보화의 혁명, 즉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아니라 사물끼리 소통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물들끼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이 그림 보면은 정수기예요. 정수기인데 와이파이가 돼 있고 이 정수기가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 나는 상황을 스마트폰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화하라고. 인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건들끼리 이 정수기와 스마트폰이 알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이 공기청정기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